다주택은 투기, 1주택은 실소유. 투기의 기준이 명확했는데 최근에 똘똘한 안채잖아요. 이제 투기가 한 단계 진화가 됩니다. 1주택자도 투기다. 실제로는 투기가 아닌데 정부는 그걸 투기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이게 정책의 부작용입니다. 그럼 비아파트 활성화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아무런 얘기도 없더라고요. 지금의 정책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상 답이 없다. 저는 전월세 시장도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전월세 난은. 김인만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전세 시장 심각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전세 물량이 뭐 예전에도 없었던 건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또 막 줄어들고 막 급감했다고 그러고 뭐 1000세대에 한계 있다고 하는 기사들이 막 나오는 어떤 그 변화된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최근 몇 달 사이 뭐 토호제일까요? 아니면 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최근 몇 달 사이는 이제 두 가지 문제로 좀 나눠야 돼요. 구조적인 문제, 최근의 문제인데 최근의 문제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게 정책의 실패죠. 왜 실패냐면 앞서서도 제가 이제 금단 신도시 얘기 살짝 했는데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세입자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그나마 정부가 공급 물량 늘리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구조가 이어진다면 현재 규제가 계속 진행형이라면 백날 공급해봐야 세입자는 못 들어갑니다. 물론 공공 임대 아파트 같은 데는 들어가겠으나 민간이 짓는 아파트는 세입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림의 떡입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 풀어야 되고요. 네. 최근에 정책들 보게 되면 토지 거래가고요. 또 규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실거주 의무 분양 아파트들 627 대책에서 대출이 6억까지 제한이 됐는데 그 6억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666이거든요. 6개월 내에 전입신고해야 되고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돼요. 네. 수도권 지역들 규제 지역 아니더라도 수도권 지역에 대출을 받는 분들은 토호제와 똑같은 효과가 작동이 됩니다. 네. 6개월 내에 입주, 실어줘야죠. 네. 기존 집 처분, 토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주해야 돼요. 그러면 자 집주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집을 사는데 이제 집 사는 메커니즘은 구매 욕구라는 게 있고 사고 싶어, 사야 될 것 같아. 욕구가 생기면 이제 구매 능력을 따지는데 구매 능력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대출, 전세 이 세 가지잖아요. 근데 정부는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 서울은 수요 과잉 공급 부족 지역인데 뭐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을 늘려야 되고 또는 수요를 분산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누르는데 구매 능력은 제가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본, 전세, 대출. 627 대책으로 대출을 조입니다. 확 6억까지. 전세 대출도 확 막아버립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 아주 쉬웠거든요. 다주택은 투기, 1주택은 실소유. 투기의 기준이 명확했는데 최근에 똘똘한 안채잖아요.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네. 한 채를 사는데 집값이 오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러니까 기준이 자 구매 능력 중에 야 네가 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니? 그거 투기하려고 한 거 아니야? 돈 벌려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면 안 돼. 가계부채에도 문제가 되잖아. 좋은 명분이고요. 두 번째는 입주해야지 네가 왜 전세를 주니? 그거 투기야. 이제 투기가 한 단계 진화가 됩니다. 1주택자도 투기다. 실제로는 투기가 아닌데 정부는 그걸 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 전세를 조여버리고 이제 자기 자본으로 사는 사람은 또 자금 출처 조사를 해가지고 세무 조사를 때립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거래량은 줄어드나 이제 살 사람들은 사는데 문제는 이제 전세로 돌아와서 거주하랍니다. 내가 집을 샀는데 전세를 주지 말고 거주하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송파구에 아파트 하나 샀는데 나중에 입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면 세입자한테 전세집으로 제공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사는 게 어느 순간에 이걸 갭 투자라는 말을 써버리더라고요. 옛날에는 전세라는 제도를 주거 사다리라는 용어로 사용했거든요. 주거 사다리 역할이었어. 전세 들어가서 돈을 좀 더 모아서 집을 사는 전세를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긍정적으로 봤는데 전세 사기가 생긴 이후로 전세 사기는 무자본 갭 투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통으로 전세 끼고 사면 이제 나빠라는 프레임을 만들다 보니까 들어와야 돼요. 그럼 송파구 내가 집을 사서 세입자한테 줄 집을 정부는 입주하랍니다. 그럼 내가 입주하죠. 네. 또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생각해봐봐. 총량이 있으면 네가 집을 샀지 입주하게 되면 네가 사는 집은 세입자한테 주거나 비어 있을 거 아니야. 그 총량은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6개월 내에 팔아라고 하잖아요. 네. 이 집은 또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상급지를 사잖아요. 상급지에는 집주인이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하급지는 매물이 나오거나 세입자한테 줄 수는 또 없으니까 팔아야 되니까 이게 왜곡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의 정책은 전체적으로 매물이 없는 게 아니라
좋은데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 소위 말해서 상급지, 한강벨트, 경부벨트, 집값이 올라가는 지역에는 집주인들이 들어가서 살고요. 그 지역에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이게 정책의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들어가니까 신축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와서 못 들어가고 구축 아파트는 매물이 안 나와서 못 들어가고. 그러면 기존의 원래 전세집 옛날에는 2년 전세 살고 2년마다 회전이 되잖아요. 집주인이 올려달래. 네. 내가 더러워서 집 산다. 이래서 집 사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이제 기본 4년으로 늘어났죠. 그러면 2년마다 나오는 매물이 이제 4년으로 잠깁니다. 4년 살다 보면 그 사이에 이제 전세 가격이 이중 가격이 되잖아요. 이중 가격이 뭐냐면 자 4년 안에 2년 살고 갱신 올리는 거는 많이 안 올리잖아요. 5%밖에 못 올리죠. 5%밖에 못 올리고 또 신축은 왕창 올리니까 가격이 두 개가 형성이 되거든요. 자 4년 다 살았어요.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고 보니 주변에 매물도 없고 가격은 천정부지 올랐고 신규 계약은 천정부지 올랐는데 집주인도 그냥 살던 사람이 사는 게 집도 네. 덜 망가지고 편하잖아요. 중개보수도 발생하니까. 그러면 야 내가 한 5천만 원 저렴하게 해줄 테니까 그냥 한 1억 올려야 되는데 5천만 원 올릴게. 오케이. 서로 이해관계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갱신 계약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한 번 사는 사람은 안 나와. 네. 이게.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이 신축 아파트 매물 잠겨 집주인이 입주해야 되니까 새롭게 주인이 바뀌는 물건들은 집주인이 또 입주해. 기존의 구축은 원래 사는 세입자가 눌러 앉아. 전세집을 구하는 사람은 이제 매물이 이렇게나 저렇게나 안 나옵니다. 네.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비아파트 공급이라도 늘어나면 세입자들은 그 아파트가 아니면 뭐 내가 3룸이든 2룸이든 전세니까 내 집 아니니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비아파트 공급도 안 됩니다. 초토화됐죠 여기. 초토화입니다. 이게 뭐 그 건축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에 매년 한 2만 호 정도 비아파트가 이렇게 공급이 됐다고 하는데 올해는 뭐 확실한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1,000호 정도? 네. 1,000호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비아파트 시장은 더 심각합니다. 이유는 전세 사기 때문에 일단 정부의 그 공급하시는 분들이 대출이 잘 안 나오고요. 공급자 대출이 잘 안 나오고요. 세입자도 대출이 잘 안 나오고요. 전세 사기도 생기다 보니까 허그가 또 보증 한도를 줄이네. 보증 한도 줄이니까 또 역전세가 생기네. 총체적 난국입니다. 비아파트도 공급이 안 되고 아파트도 공급이 안 되는데 지금 입주 물량 부족이 있잖아요. 지금 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입주 물량 부족을 그나마 좀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는 비아파트 공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지을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파트는 죽었다 깨어나도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2028년까지는 안 됩니다. 비아파트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비아파트 활성화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아무런 얘기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책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상 답이 없다. 저는 전월세 시장도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전월세 난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네네. 그 전세난 막 대란 막 터져가지고 그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그렇죠. 풀어주고 하면서 막 그 공급을 막 했거든요 단기간에. 맞아요. 근데 그걸 하려면 선제 조건이 먼저 그 다주택 규제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 취득세 중과라든지 뭐 다주택자들은 뭐 종부세를 더 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럼요.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을 안 받잖아요 사람들이. 그건 누가 사? 그 분양을 받을 사람이 있어야지 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구조가 깨지려면 결국에는 앞에 다주택 규제가 풀려야 되는데 풀릴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지금 뭐 이렇게 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취득세 뜨거운 중과. 감자가 네. 저는 풀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들을 더 이상 범죄화하면 안 돼요. 이게 좀 우리가 냉정하게 이런 말하면 또 막 기는 말에 저거 투기꾼 저거 욕할 수도 있는데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진짜 나쁜 행위, 진짜 투기 이런 건 무자본 갭 투자 같은 거. 네. 자기 자본이 안 되는데 내가 돈 1억밖에 없는데 20채를 무자본 갭 투자로 사. 이런 건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인위적으로 내가 가격을 띄우기, 높게 실거래 신고해 놓고 취소해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안 되죠. 네. 근데 선량한 다주택자들은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다주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봐요. 전세 사기가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네.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 다주택을 하게 되면 너 취득세도 중과세가 아니라 오히려 면제해 줄게. 대신 10년 동안 임차인한테 전세금 올리지 마라. 네. 안 올리면 취득세도 감면해주고 재산세도 오히려 감면해주고 종부세도 빼줄게. 양도세도 깎아줄게. 좀 해라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여전히 취득세 중과세 안 풀어주고요. 풀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지금의 과정은 중과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딜레마지
네. 이거를 다주택자 규제를 폐지한다? 이게 힘든 이유가 지금 이제 최근에 규제를 보게 되면 세금 규제만 안 나왔잖아요. 네. 세금 규제만 빼고 나머지 그 대출 규제 또 지역 규제 다 나왔습니다. 세금 규제 하나 남았는데 세금 규제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체적으로. 내년에 6.3 지방선거 있는데 분석을 했잖아요. 분석을 해보니 2022년 대선이 지금 현재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트라우마잖아요. 무슨 트라우마냐면 제 기억으로는 80만 표 차이로 새벽에 윤석열 네네. 대통령이 뒤집혔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상당히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2022년 대선을 시뮬레이션을 했겠죠. 하니까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올라간 지역에서 표 이탈이 많이 생겼더라.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는데 2022년 대선에서는 이게 색깔이 파랑에서 빨강으로 바뀌어버렸더라. 집값은 못 잡고 우리 표만 잡았구나. 네.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고 양도세를 내려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양도세를 내리는 게 이제 거래세를 내리는 겁니다. 취득세. 네. 또 양도세를 내리는 게 저도 그게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유세를 안 올릴 것 같으면 뭐 현행 유지를 해도 되는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릴 것 같으면 거래세를 내려줘서 매물이 나오게 그래야 거래라도 되니까 입주 물량이 안 나오면 매물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자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표 날아가는 건 확인했어요. 2026년 6.3 지방선거 이전에는 보유세 못 올릴 겁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올해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집값 올라간 것만큼 공시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네. 그 정도만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니까 아마 거기에 만족을 할 겁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올릴지 안 올릴지 고민하는데 그것도 고민이 지방선거 끝나고 2026년 하반기에 손대잖아요. 그러면 2027년 12월에 고지서 나오거든요. 네. 2028년이 국회의원 선거인데 이게 또 두들겨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유세 올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거래세 내리려고 하면 또 부자 감세 무주택자들이 또 기분이 나빠요. 안 그래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제가 무주택인데 우리 부일남은 아파트를 사서 10억을 벌었다고 밥 먹을 때마다 자랑을 하네. 진짜 짜증 나는데 정부가 세금도 깎아준답니다. 야 이거 진짜 뭐 하는 거야? 얘는 투기해가지고 불로소득 얻었는데 세금까지 깎아준다고 이게 부자 감세의 논란이거든요. 네. 그럼 이걸 무릅쓰고 규제를 풀어준다? 그러면 주택시장 안정되는 거 맞을까요? 확률 몇 %? 어느 누구도 100%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논란이기 때문에 저는 2026년 5월 9일까지가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유예인데 요거는 저는 연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중과세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네. 1년 더 연장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6월 3일 지방선거인데 5월 9일에 중과세 부활시키는 순간 순식간에 분위기 초토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무조건 연장이 되는데 문제는 인하잖아요. 지금 인하를 물어보셨으니까 인하도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주택자 규제를 풀지 못하면 앞서서 말한 것처럼 다주택자 임대 사업자도 잘 될 리도 없고 네. 인센티브라도 확실히 줘야 되는데 인센티브 줄 생각도 없고 결국에는 공공의 힘으로 공공임대, SH나 LH가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다 느끼고 있잖아요. 안 되는 거? 네. 그러니까 공급 대책도 씨알에 안 먹히는 거죠. 공급 대책이 먹히려면 기조를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LH, SH는 꾸준히 하고 다른 획기적인 방법으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의 정책 기조 가지고는 사실상 전세도 못 잡고 집값도 못 잡고 비아파트 공급도 못 늘리는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